또 이제 지난주에 거부권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거부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니 뭐 지금 8번째 법안을 거부했고 9번째거든요 이번이. 네. 노태우 정권에서 7번 제일 많았고요.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직선제 이루어진 네.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록을 깼어요. 윤석열 대통령 2년 만에. 지금 집권 2년 만에.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무슨 정쟁이고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신인규 변호사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참 여러 참사를 지금까지 겪어왔잖아요. 다 물론 너무 마음 아프죠. 근데 마음 아프고 한데 이태원 참사는 더 우리가 가슴 아파했던 이유가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충분히 막았어야 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우리가 당연히 코로나 해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4년 동안 억눌려 살았습니까? 이 방역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풀리고 나서 이제 할로윈 축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 맞고 심지어 경찰에서도 그걸 다 미리 예견을 해서 보고서까지 다 써서 올렸어요. 네,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걸 조사하자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위에 상부에 올라가서 의사결정이 됐길래 당일에 경찰이 하나도 안 보였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구청장은 뭐 그때 회의도 안 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구청장부터 위에 행안부 장관까지 어떠한 국가 시스템도 권한 있는 사람들이 작동을 하나도 안 했던 겁니다. 맞아요. 안 하고 그러면은 있어요. 시민들은 세금을 내죠. 예. 왜 냅니까? 이런 일 하라고 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권한을 왜 주죠? 민주주의가 이거 하라고 한 표를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당일에도 경찰의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예. 경찰이 출동도 안 했고 그랬죠.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 경찰들은 잘못이 없죠. 와서 맞아요. 개인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10만 군중을 어떻게 통솔합니까? 미리 막질 네. 않았는데.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참사가 났거든요. 맞아요. 그랬죠.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게 팩트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젊은 분들 뭐 그날 나이도 드신 분들 뭔가 다양한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맞아요. 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사후 수습을 하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집니다. 맞아요. 심지어 용산구청장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아직도 구청을 다니고 월급 받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갔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저는 당연히 이거는 기각을 낼 줄로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탄핵이 인용이 안 됐더라도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죠. 그만둬야죠. 당연히 사퇴하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도 이건 책임 물어야 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 안 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상황인데 해야죠. 해야죠. 네, 당연히 근데 해야죠. 했는데 이걸 또 거부합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일련의 과정을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자들도 감싸잖아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며 국민은 누가 지킬 것이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만 지키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박희영만 지키냐. 그러면은 그들만 동료 시민이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정부 저는 뭐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죠. 뭐 나열하면 뭐 잼버리부터 뭐 저 뭐죠 엑스포부터 뭐 그렇죠. 많은데 네. 그거 다 떠나서 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예방, 네. 대응, 수습 지금 거부권까지 모든 걸 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역사에 남겨야 되고 전 윤석열 대통령 이 이태원 참사만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근데 대응도 참, 그러니까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국민의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보상 얘기를 해요 또. 이건 그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원 돈 때문에 그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원 대책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 보상을 어떻게 하고 뭐 기념관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상을 파악해 달라는 거잖아. 근데 그건 안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게요. 이런 카드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번 죽이는 꼴이죠, 그거는. 근데 그건 전공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위원회 만들어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신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날에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시스템은 왜 망가져 있었는지 책임 있는 사람들은 왜 어느 누구도 거기 와서 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지 이 문제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건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덮자는 거죠.
그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족들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이걸 덮어버리면 네.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분들 다 희생당했는데 그렇죠. 누군가 또 자기 같은 아픔을 맞아요. 또 또 겪을 겪게 수 돼요.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또 맞아요. 하나는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진상이 규명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사고 발생 후 일주일까지 그 2주간 무슨 정부에는 보고 체계가 있고 왜 작동이 그렇지. 안 됐는지를 규명을 안 해주면, 안 해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가족, 음. 내 가족이 지금 희생을 당했는데 그 진상을 규명 못했다라는 미안함이거든요. 그렇죠. 죄책감. 맞아요.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인데 그거를 보상 얘기를 먼저, 보상은 나중에 그건 이제 그렇죠. 다 끝나고 나서 네, 법적 네. 절차에 따라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보상 문제를 앞에 꺼내서 돈 더 줄 테니 돈 더 줄 테니 우리 입 다물자. 이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정부 당국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참 너무나도 이거는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저는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에코님께서도 네. 그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왜 작동이 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국민들도 궁금해요. 네, 궁금하지. 안 그러면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거냐. 그럼 그 당연하지. 피해자는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될지 몰라요. 맞아요. 아무도 불특정 모르지. 다수가 다치거든요. 다치거나 희생당하거나. 그렇죠. 그럼 이 일을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세월호도 겪었고 뭐 그전에 삼풍백화점도 겪었고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었고 진상규명을 해서 왔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갈 길이 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 줄 테니까 입 다물고 넘어가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법이 뭐 위법적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법률가니까 물어볼게요. 네. 위법적이래. 네. 예를 들면 법에 보면 특별법에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행 명령을 강제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위원회가 민간인들이잖아요. 물론 뭐 변호사 들어가고 그냥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조사를 위해서 필요해서 공무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달라 아니면 출석해 달라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거 하는 거가 불법이라는 거야.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리고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공무원이 오라 그러면 그냥 아무 강제 조건이 없는데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안 와도 아무 처벌 안 받아. 누가 오겠냐고요. 자료 제출. 바쁘니까 못 간다 그러겠죠. 자료 제출은 또 어떻게 해? 그럼 조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찾아보니 없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강제 아이고야. 조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조사를 하냐고요, 위원회가. 근데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뭐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악법이라는 그 한동훈도 그랬잖아요. 악법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더라?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뭐 편향된 위원들이 아, 많이 맞아. 들어온다고 이 얘기죠. 근데 그것도 444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장이 3. 예, 네, 443. 443. 네. 근데 의장이 유명한 3명이 그러면 편향적이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편향적 의장이네요, 그러면. 거기에다 그러면 또 아이고야. 제가 또 그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총선 후에 시작이 되잖아요. 위원회 구성도 내가 볼 때는 뭐 지금부터 할 수 있지만 총선 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총선도 패배할 걸 미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장이 또 들어올 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태원 특별법을 하기 싫을 수 있죠, 정부가. 네, 뭐 좀 네. 불리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유불리를 떠나서 특별법까지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주일 전부터 조사를 일주일 후 했어야지. 2주 이걸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조사해서 밝히면 돼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네. 그거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감사원도 동원하고 내부 감찰 규정도 동원하고 또 필요하면 당시에 외부 위원들도 좀 참여시키고 해서 그걸 끝냈으면 숙제를 끝냈으면 지금 이게 안 해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안 해도 아니, 되죠. 진실이 두 개입니까? 아니지. 하나만 밝히면 땡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하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법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거부안으로 나오면요. 전 다음번에는 그냥 이 특별 조사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강제권 갖고 또 싸우면 이것도 예, 예. 유족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부터는 이것도 특검을 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득이 그럼요, 해야 돼요. 이건 특검을 아, 해서 당연히 해야지. 그냥 이제는 뭐 자료 내놓으라는 거 옥신각신 이제 우리 유족분들도 오체 투지하시고 이 추운 날에 그러니까. 바닥을 절하면서 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이 추위에 그것도 유족분들이 맞아.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 피눈물을 2번, 3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분들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돌아가야지. 우리가 다 도와야도 부족한데 그렇지. 왜 그분들을 거의 지금 정부는 반국가 세력 다루듯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법 말 거부한다. 그럼 그 명분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해야 돼요. 특검 당연히 규모도 가장 크게 하고 그렇죠. 수사 기간도 가장 길게 해서 가장 이거 뭐 특검 정하는 데 있어서 또 옥신각신하면 뭐 대한변협이 고르든 어디가 고르든 중립적으로 하든 어디가 골라서 그렇지. 전 최장 기간 이건 특검을 해야 해서 돼. 낱낱이 다 규명하고요. 이거 덮고 묻은 사람까지도 전 처벌해야 이번에 돼. 다 처벌해야 된다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유족들도 이 마음이 풀리고 우리 풀리지. 사회도 안정감을 누리지 이거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면요. 우리 사회 또 반복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또 많은 유족들이 또 오체 투지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맞아요. 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그 야당 범야권이 저는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또 뻔하거든요. 또 총선 끝나고 나서 뭐 이런 특검한다고 그러면 또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도돌이표 또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걸 이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이 필요해요. 저는 범야권이. 네, 맞습니다. 범야권들은 동의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보수적 성향인데 진보적 성향인데 색깔이 관계없이. 다르더라도 이런 그렇죠. 사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이런 그 거부권 행사 이런 그 정말 절제되게 사용돼야 될 거부권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에게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건 또 사용하고 이런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이 야당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자님들께도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한동훈 위원장이 법률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 위법하다, 악법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잖아요. 왜 현장에서 안 묻습니까? 안 물어. 제가 기자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악법이라면 대통령은 위헌적인 지금 거부권 남용, 상권 분립 체계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위헌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니 위법은 나쁘고 법률보다 헌법이 위거든요. 그렇죠.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을 어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봐야죠.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렇지. 그냥 위법이다 이러면은 조용히 아유, 그냥 그런가? 받아 쓰는 거야? 그런가? 그냥 위법인가 보다 하고 악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어봐야죠. 아니 물어봐야지. 그러면 당신이 속해 있는 대통령 좀 위헌적인 일을 밥 먹듯이 하는데 뭐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도 사유화해서 그 거부권 행사,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또 거부권 행사, 국회 무력화. 이거 남용되는 거 지금 9번째. 맞아요. 세계 최고인데 9번째.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헌정사상 최초인데 그렇지. 집권 직선제 이후에 직선제 이후에. 이거 괜찮냐고 왜 안 물어보죠? 맞아요. 물어봐야지.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한동훈 위원장의 인식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이건 정말 맞서 싸울 각오로 해야 된다. 근데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그 대상이 되는 게 너무 불쾌해요. 아니 이거는 빼고 우리가 정쟁을 하더라도 해야지. 그렇지. 아니 이거는요. 동병상련 내지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고난을 다 겪어보고 우리도 힘든 일 겪어봐서 그 마음을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할 거고 수 있지. 역지사지를 해보면 아니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습니까? 못하지. 자기 자식이 그랬다고 내 누가 일인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래요. 네. 자기 자식이 그랬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해. 내 일이면 못해. 못하죠. 그럼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공감을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는 너무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당연히 민주당은 다수당인데 추진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그러면 아이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싫으면 좋아. 그 민주당 네. 목소리 안 들어 좋아. 네. 그럼 유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오체 투지를 하면서 제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잖아, 그분들도. 그래서 저는 그분들 중에요. 국민의힘 예전에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반은 있죠. 다 그러니까요. 반반이면 예. 반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마저도 저렇게 뭉갤 수가 있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너무 판단이 안 좋은 사람들인 거고 저는 그걸 다 떠나서도 좀 역지사지를 해보면 그렇지. 내가 맞아요.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저렇게 할 수 저렇게 있나요?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공감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공적인 일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공적인 일 하면 안 자기 돼요. 사적이 자기 중심적이잖아 항상.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걸 잘 걸러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과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선을 넘어도 이건 너무 넘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뭐 지금 명품백부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다 선 넘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다 그런 넘었죠. 거죠. 뭐 하나 정상인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특히 이 참사, 그 참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네. 맞아요. 이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지. 네. 맞아요. 저분들 유족분들 다 우리 국민이잖아요. 당연하죠. 그 자녀를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것도 국가의 완벽한 귀책으로. 맞아요. 그러면 사실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도 진짜 종아리 걷고 종아리를 또 수백 맞아야 대를 돼요. 맞아도 모자를 판에 그렇죠. 와 이렇게 유족들한테 대하는 태도 한 번도
부인도 모셔서 식사 한번 한적 대접도 없어요. 못하는 응. 이 옹졸함.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부권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무도함. 예. 이거는 저는 우리 역사에 잊지 말고 꼭 남겨놔야 된다. 그 책임 물어야 된다. 저게 봅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신년 기자회견 계획을 아직 완전히 밝히지 않아요.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만 보면 특정 언론사와 대담 형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건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대답이죠. 기자회견이에요. 근데 그런 태도, 그러니까 불통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실에 부르는 사람도 보면 다 자기 편이야.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줄 사람. 또 한 말은 불통의 아이콘, 네. 거짓말의 아이콘. 왜냐하면 네. 도어 스태밍 한다면서 용산 옮겼어요. 그렇죠. 그걸 매일 했어요. 네. 하다가 이기주 기자랑 싸우고 나서 그때부터 안 하는 중단했죠. 거거든요. 네. 이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이죠. 아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아니 이거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 해명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에 했던 100일은 연기였나? 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아니 한다 그랬는데 왜 안 지키냐? 정치는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건데. 그렇지. 이 국민을 맞아. 상대로 이거는 본인이 이거 속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회견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러나? 또 질문 나오고 이러면 답변 못 할까 봐? 아, 그러면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럼 공적인 일을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아니, 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안 된 사람도 지도자를 뽑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민심을 우리가 존중하니까. 근데 근데 그분들 그때는 뽑혔는데- 잘 몰라서 아, 그러니까 뽑을 수 근데 있지. 해봤는데 정말 안 맞고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질문 듣기도 거북하고 싫어요.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근데 뭐라고 왜 해요? 그러지. 하면서 이거를 박수 안 받겠다? 쳐줘요. 박수 쳐줘. 그만두신다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적인 지위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하면서 질문을 안 받겠다.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질문 받기 싫다. 난 이거 공적인 일 귀찮다 하기 싫다. 그럼 방법은 있습니다.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다 돼요. 국민들도 이렇게 목소리 높일 필요가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거나 국민과 소통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서천시장 가서 그렇게 시장이 불 때문에 화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안 만났잖아요.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의정부 시장에 가가지고 네. 부대찌개 드시고 어묵 드시고 네. 이게 진짜 비교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당한 사람들은 손잡아 주질 않고 네. 자기 먹는 거인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대통령 역할인데. 그죠? 아, 서천 그렇죠. 피해 현장 가서 네. 그분들 위로하고 그렇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네, 위로하고. 만나서 자주 위로하는 그렇죠. 게 대통령의 본인의 역할인데 그건 그걸 안 안 해. 해버리니까 네.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안 할 걸 하고 할 걸 안 하는 그렇죠. 모순 네. 상태. 예, 이런 거죠 지금. 참 모순된 대통령이네 그러면. 모순된 대통령. 그렇죠. 그 밑에 한동훈 비대위원.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 불일치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거짓에 대한 그 국민들을 상대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지키지 못할 약속. 그리고 말 못 지키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둘 다 안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럼 안 이건 해요. 속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속임 당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불쾌할 수밖에 없고 불쾌하죠. 이거를 표로서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그냥 저는 이분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데칼코마니인데 술을 안 먹는 데칼코마니. 뭐 그 술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다. 예. 아니, 하는 짓은 알겠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